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중입니다. 이너비즈의 대표이자 코리아 결제 시스템의 총괄이사로 있고, 제가 이 결제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붙여서 결제 시스템의 종류를 좀 대표님들이 이해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가치 실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발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원래는 PPT로 하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밑에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PDF로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함께 우리 까만 우리 성경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속는 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시나 공정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할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검소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 있는 결제 시스템이 사실은 핵심 가치와 기업의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미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엇을 먹고 마시다는 것이 자체가, 이 결제 시스템은 최초에 탄생한 것 자체가 몸을 교환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의 가치를 통한 그 결제 수단이 발생이 되면서 화폐도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화폐 또는 그 화폐 대용 부분들이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변경이 되고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결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가치의 교환에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교환의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이, 결제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앞으로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라는 것은 결제 시스템의 어떤 세부 절차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의 신뢰도와도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검소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공정한 거래, 고객과의 신뢰 문제, 그리고 경영자의 검증한 자세 부분을 저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제의 목적과 토론의 주제는 기업의 경영의 필수 요소라고 했으니 결제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매출 확대 또는 고객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제 시스템의 전략적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가치 실현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간략적으로 한 7가지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명확한 비전과 미션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인재 육성하고 ESG라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경영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및 기술 투자하고, 윤리 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통합 추구하는, 이러한 7가지를 기업의 가치 실현의 항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제 시스템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안에서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결제 수단이 없다면은, 예전에는 돈을 주고받는 끝났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어음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표라든지.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딱 보내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은행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시스템을 믿질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정확히 돈에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당근이라는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근을 해가지고 물건을 봤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간에 어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가치관에 연결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 간의 어떤 채무관을 정리하고 재반 계약과 그 다음에 운영 시설을 총칭하는 것을 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결제 시스템 고객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금전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우리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주는 가치는 매출 증대, 운영의 효율성, 고객 만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가치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정확히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벤이랑 피지라는 겁니다. 벤 들어보셨죠? 뭐 KS 네이션 이런 데가 벤 업체라 그러고 피지라는 것이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가 뭐 나이스라든지 뭐 다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피지라 그러는데 벤과 피지를 정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좋냐 나쁘냐는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 게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벤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신용카드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카드사에서 이 가맹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9개의 카드사가 있는데 가맹점을 100만 개를 모집을 했어요. 카드사가. 그러면 카드사가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겠죠. 근데 9개 카드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협력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서 가맹점을 모집해주고 가맹점을 관리해줄 수 있는 업체를 만들자 한 게 벤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용카드는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단말기를 꼽아가지고 신용카드를 했습니다. 그때 썼던 것들이 PSTN 전화망을 통해서 했는데 이 전화망은 우리가 통화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어떤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이자 해서 밸류 에드 네트워크 벤이라는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라 해서 벤이라는 사업자를 만듭니다. 얘네들은 누구 일을 한다 그랬죠? 카드사 일을 대신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카드 수수료에는 벤피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걸게 되면은 카드사에서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벤피를 카드사가 돈을 벤사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인터넷 이 가상의 공간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쇼핑몰이라는 것이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단말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런 가맹점들을 대신 그런 쇼핑몰들을 대신해 가지고선 카드사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가맹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행 업체를 만들자. 그래서 가맹점들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피지입니다. 페이먼트 베이스 결제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 그래서 얘네는 누가 필요해서 만든 거죠? 쇼핑몰 가맹점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에 이 피지 수수료를 포함시켜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돈을 결국은 가맹점에서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 영역이 활성화되고 오런프가 전부 크로스오버로 겹쳐지면서 벤과 피지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신 분들은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벤이 수수료가 좀 쌉니다. 벤이. 기업에서도 요새는 기업이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신용카드 결제는 3일이면은 카드사에서 전 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카드는 대부분 다 체크카드 형식이니까 어떤 현금 거래라든지 뭐 어음 거래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도입을 하는데 벤 단말기 갖다 온다. 이게 굉장히 수수료는 뭐 한 2%다. 근데 피지는 수수료가 2.5%야. 그러면 2%니까 이게 쌀이 갖다 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벤이라든지 신용카드는 계산서 매입 처리가 없습니다. 근데 피지 수수료는 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내 매입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지금 뭐냐면은 원가 계산서 반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매입 계산서를 줄여가지고 매입을 높여가지고선 내가 이 수익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쓰려면은 피지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내 수익 구간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적어.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야. 그러면은 굳이 피지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 수익에서 세금 나가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피지로 전환을 해서 피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각종 결제 수단들을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정기결제는 거 아시죠? 내가 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요새 사람들은 해지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기 구독 서비스 같은 걸 받으시면은 해지하는데 절차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해지 안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고객의 리텐션 효과도 굉장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인입할 때는 어크리션 효과, 모집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경쟁사는 단순하게 카드 결제만 받고 현찰만 받고 가상계좌라든지 계좌이체로 돈을만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 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뭐 제로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제서를 갖고 있어. 너네 어떻게 할래? 내가 다양하게 세금 혜택 받고 막 이런 뭐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런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게 좋겠지.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단순하게 기업에서 어떤 하나의 그 결제 수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대시킬 특히 내 비즈니스와 맞는 뭐 바우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선불 상품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거래처가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취급을 할 수 있게 나한테도 권한을 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네한테 스타벅스 포인트로 스타벅스에다가 결제해서 해줄게.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성공한 기업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B2C에서만 결제 시스템을 신용카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서 B2B에서 그 다음에 이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을 하면서 매출이 증대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건을 납품을 하고 어음을 받든지 현찰로 돈을 받아서 문제가 없어. 하지만 문제라는 건 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제 수단을 따르게 돌린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는 어떤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제 시스템의 선택 시 고려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단순히 구멍가게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식당에도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큰 기업에도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내가 어떤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는 경쟁력에도 그 다음에 고객의 신뢰와도 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내 가게에 어떤 타겟층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주요 고객층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학원을 합니다. 학원을 하면 10대, 20대가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전통적인 신용카드만 받는다? 계좌이체만 받는다? 근데 애들은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면 그냥 단순하게 페이 갖다가 결제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으면 옆에 똑같은 강의를 하는 학원끼리 있다면은 애들은 일로 갑니다. 물론 강사의 능력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상 고객층과 그 수요층이 어떤 걸 원하고 그들의 트렌드를 읽고 그것을 나한테 접목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수료겠죠. 똑같은 피지사로 똑같은 결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피지사, 이 피지사 0.1이라는 뭐 결제 수수료 차이가 발생된다. 그러면 수수료는 우리가 굉장히 그 매출보다도 수익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0.1%도 굉장히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술 연동성, 우리 회사의 ERP라든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내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과 결제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원가를 같이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을 관리한다든지 수익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ERP와 연동 같은 것이 있는데 저쪽에서 그 연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결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안전성. 지금 이제 굉장히 뭐 SKT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보안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것,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정보라든지 결제의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제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공한 사례를 본다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뭐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해서 뭐 단순히 그냥 결제를 했었는데 정기 구독 서비스로 바뀌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과 고객들의 트렌드와 수요층이 어떤 결제를 원하는지를 캐치를 해서 결제 시스템만 바꿈으로 인해서 매출을 2배 이상 키운 글로벌 기업이지만 그렇게 된 거고요. 배달 민족 같은 경우에도 다른 회사의 결제 수단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통일화가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해진다. 차라리 배민페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선 배민페이 일원화시켜서 내부적으로 배달 라이더들이라든지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페이를 통해 가지고선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더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 업계 자체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도 배달의 민족 큰 영향이 없이 그렇게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라는 업체 아시죠? 결제 시스템 한 개로 유니콘이 된 기업입니다. 처음에 단순한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했는데 그 결제 시스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은행까지 설립을 하고 증권까지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토탈 금융 서비스를 결제 시스템 한 개로 탄생시킨 기업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된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 클래스 101이라고 하면 온라인 교육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기 결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단번에 결제가 아니라 내가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기 결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 없는 강의를 필요할 때만 수강을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했는데 정기 결제 싸니까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10만 원 결제해가지고서 한 번씩 강의를 받던 것이 야 5만 원 매달 5만 원씩 결제해주면은 내가 너 필요한 거 볼 수 있게 해줄게. 정기 결제 방식 봤더니 내가 한 달에 한 번 10만 원 써서 뭐 1년에 한 3번 정도 만약 강의를 받게 되면 3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5만 원씩 계속 정기 결제를 하게 되면 60만 원이 되는 거죠. 1년 동안에 그런 방식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높아지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스타일시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 벤처 붐을 일으켰던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은 무신사에 피인스돼서 같이 있는데 이 업체는 해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당연히도 매출이 30%가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제 시스템이 어떤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가 사업을 어떻게 키우게 되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코라고. 페이코의 초대 CEO가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 페이코를 팔아서 새롭게 기업을 만들고 인수를 한 게 스페이스X와 테슬라입니다. 그 정도로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지금도 피지 인가만 받으면은 갑자기 피지 인가를 받으면은 그 기본 거래 금액이 30억부터 뛸 정도로 이 피지라는 것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결제 시스템 피지사, 특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피지사인데 피지사를 선택한 팁은 우리가 얘기할 첫 번째 제일 밑에부터 수수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지사 수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피지사 내에서도 중간 에이전트가 누구냐에 따라 수도 다 틀려요. 근데 카드사 원가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 원가가 차이가 만약 대형 피지사한테 신용카드사가 보통 얼마에 주냐면 2.0 정도에 줘요. 수수료가. 그럼 대형 피지사는 중간에 자기네들이 피지 시스템
이 결제식 운용을 해야 되니까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0.3에서 0.5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서 다음 플랫폼 업체한테 제공을 해요. 그러면은 2.3인지 2.5의 플랫폼 업체가 받겠죠. 그러면은 플랫폼 업체 중에 우리가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 있다면은 카페24가 2.5에 받아서 3.5에 뿌립니다. 그냥 카페24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카페24의 대형 고객이면은 수수료 협의를 해가지고선 2.5부터 3.5까지 수수료는 협의가 돼요. 그래서 만약 월 매출이 100억 정도다 그러면 한 2.7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2.5도 될 수가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회사의 컨디션이랑 시장 구조와 맞물려가지고 수수료는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수수료는 한번 결제 시스템 해놓고 수수료 뭐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출이 좋을 때 가급적이면 협상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벤을 쓰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벤은 돈에 입금이 될 때 카드사별로 입금이 매일매일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그게 정산도 안 돼. 피지사를 쓰는 이유는 딱 정산된 페이지와 정산 페이지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언제 거래가 됐고 언제 돈이 입금이 되고 오늘 입금이 됐는지 확인이 한 방에 되거든요. 근데 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PG 시스템들을 많이 좋아하고요. 특히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수수료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산주기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돈이 필요해. 그러면 즉결이라고 거래 당일날 돈을 받는 신용카드의 거래를 말하면 신용카드라는 것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나중에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라는 건 매출 채권이라는 거거든요. 이 매출 채권이 발생이 되는데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즉결을 받는 방식을 제공해주는 결제 시스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돈이 필요해. 내가 신용카드 나의 매출인데 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매일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현찰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카드 결제를 원하니까 카드를 한 다음에 즉결을 하게 되면 D 플러스 제로로 결제하는 게 있겠고 D 플러스 1일짜리도 있습니다. 매일 하루 만에 돈을 받는 거. D 플러스 3일짜리. 지금 업계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D 플러스 3일짜리입니다. 그리고 D 플러스 5일짜리. 뭐 D 플러스 7일짜리, D 플러스 30일짜리, 15일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티몬 UF 사건이 왜 발생이 됐냐 하면은 결제를 한 다음에 티몬과 UF는 3일 만에 카드사 돈을 받아요. 근데 거기 티몬 UF의 가맹점들은 돈을 3개월, 6개월 뒤에 받아요. 그러니까 티몬 UF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야 이게. 실제 이것 때문에 이 돈을 갖고 미국의 위시라는 업체에다 투자를 해가서 뭐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다른 알리바바 테무가 광고를 막 때리네. 우리도 광고에 써 일단 어차피 결제 돌고 도니까 그 돈이 계속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매출이 줄어들고 가맹점 탈퇴가 막 발생이 되고 시작하다 보니까 가맹 정산 금액이 부족하네. 티몬과 UF가 약 3개월치의 가맹점 정산금을 갖고선 그 직거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이제 원래는 다른 PPT가 있는데 시간 보니까 그 PPT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티몬 UF가 그 짓거리를 해가지고선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무조건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15일 보름 안에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해. 거꾸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플랫폼 업체 티몬 UF라든지 아니면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여행 상품 같은 거 있습니다. 여행 상품 같은 거 만약 하와이 가는 거 6개월 전에 예약하면 싸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예약을 했고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서 1년 12개월 할부를 했어. 이 카드가 좋은 건 뭐냐면 할부를 해도 가맹점이 할부를 해도 돈은 3일 만에 받아요. 12개월 할부를 하면 12개월 동안 그 돈을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12개월 긁었으면 3일 뒤에 100만 원 내가 먼저 받고 고객이 그 12개월 동안에 100만 원의 이자를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 회사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 수수료라는 게 고객이 내는 거지 가맹점에는 할부 수수료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율이 좀 높아요. 이 장기 결제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결제 시스템 도입을 할 때 할부를 몇 개월짜리를 해가지고선 업체와 결제 시스템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거야. 이것도 하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기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할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인지 어떤 고객이 상품을 최종적으로 받는 그러한 기간, 아니면은 내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니까 이건 불합리화해서 작년 8월 15일에 일반적인 9월 14일인가 일반적인 결제 사항에 대해서는 2주 안에 무조건 결제를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협의에 의해서 결제를 하라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이 내려서 각각의 결제 시기, 피지사라든지 벤사라든지 신용카드사에서 전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매출 증가에도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니즈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와 매출 증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운영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벤을 이용하는 기업에서 벤 단말기를 이용해서 예전에 이제 한 업체를 예를 든다면은 이 다단계 판매 업체입니다. 요즘 방판 업체라고 그러죠. 방문 판매 업체인데 고객을 가서 설명을 하고 결제를 할 때 한 차례 아니면은 지점에 와가지고선 벤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돈이 카드사 9군데서 막 들어오고 매일 9개씩 찍히고 거래할 때마다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수기로 장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점별로 이것만 처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PG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직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굉장히 투명하게 되는 거죠. 벤이 돈이 입금이 됐냐 안 됐냐, 경리 아가씨가 돈을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표이사가 핸드폰만 보면은 오늘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나 떴지? 이런 것들이 그냥 결제 시 PG에서 전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명하게 되는 거죠. 내가 통장 거래를 안 봐도 되고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리비리 보고 안 받아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리텐션 효과, 고객이 유지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한번 결제를 여기다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다른 똑같은 경제사에서 저희가 등록하는 자체가 귀찮아합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발달된 시스템을 이용하자면 발달 게으른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등록하면 그걸 바꾸고 싶진 않아요. 그게 현대인들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마케팅적으로는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마케팅적으로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 다음에 안전하고 빠른 결제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면서 고객에게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저희가 그 Q&A로 두 가지를 했는데 각 기업에서 현재 어떤 전략적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의 기업에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앞으로 어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걸로 바꿔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제 시스템은 단순하게 하나의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가치 실현에 결제를 적용하는 방안, 우리 회사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건지, 어떤 결제 시스템 적용을 하는 것이 정말 이로운 건지, 단순하게 현재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수용해 나는 건지. 아까 설명을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거 있으시죠? 시장에서 많이 씁니다. 시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 가맹점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고객이 온누리 상품권을 쓰게 되면은 구매를 할 때 5% 또는 10% 할인을 해서 삽니다. 고객한테 10% 할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제를 받아가지고서 만약 순댓국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순댓국집이에요.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내가 그걸 다 받아서 했어. 나는 현찰과 똑같아. 고객은 10% 이익을 받지만, 근데 내가 이 온누리 상품 결제받은 그걸로 내가 도매국이라든지 소상공인 협회에서 인정되어 있는 데서 내가 가게를 운영에 필요한 집기들이 있죠. 뭐 글쎄스 이런 것을 온누리 포인트를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이 한 20%가 나옵니다. 그럼 이 기업의 이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20%의 세금 혜택, 고객은 10%의 세금 혜택,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30%, 40%의 세금 혜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포인트, 지역 화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단순하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써서 그 개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걸 취급하는 업체도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가맹점에는 뭐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걸 하고 그 포인트를 갖고서 뭘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걸 고민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학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서울페이라든지 이런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제로페이를 산 걸 갖고서 제로페이로 내가 필요한 노트라든지 뭘 할 때 그걸 지불하게 되면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그 세금 전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결제 수단과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선정을 해서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우리 가맹점에, 내 가게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